안녕하세요. 저는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52의 여자입니다. 제 나이 지천명이 넘어가다 보니 삶에 대해서 많이 돌아보게 되고 생각하게 되네요. 저는 20대 중반의 나이에 결혼을 했었고 평생을 남편과 자식 뒷바라지를 하며 살아왔습니다. 제 이름보다는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 불리며 살아왔었죠. 그게 제 삶의 이유처럼 느껴지기도 했기에 더 잘하고 싶고 열심히 하고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2년 전 삶의 큰 허무함과 동시에 깨달음을 얻기도 했습니다. 어떤 일로 인해 허무함과 또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지 그 사연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20대 때 저는 한 유통회사에서 사무직 일을 했었던 직장인이었어요. 제가 남자친구가 없다고 하니까 이모가 한 남자를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그 남자는 제빵사라고 했는데 성실하고 남자답고 또 성격도 무던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모는 우스갯소리로 제가 빵을 너무 좋아하는 빵순이니까 제빵사랑 결혼하면 되겠다고 하시기도 했죠. 첫 만남을 호텔 커피숍에서 가졌었는데 그 남자는 몹시 긴장해서 진땀을 계속 흘리더군요. 그 모습이 오히려 귀엽게 느껴졌습니다. 덩치도 크고 곰처럼 생긴 사람인데 긴장하고 쑥스러워하면서 땀을 흘리고 있었으니까요. 그 남자는 저보고 빵을 좋아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좋아한다고 밥보다도 빵이 더 좋다고 그랬었죠. 그랬더니 그 남자가 그럼 우리는 천생연분이래요. 자기가 다른 건 몰라도 빵은 평생 실컷 먹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면서요. 그 말이 너무 웃기면서도 재밌기도 하고 귀엽기도 해서 크게 웃었던 기억이 나요.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그 남자는 순박하고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시골에서 도시로 올라와 제빵 기술을 배우고 언젠가는 자기 가게를 차리겠다는 꿈과 포부가 있는 사람이었죠. 저는 그 사람과 사랑에 빠졌고 3년간 연애를 했었습니다. 저는 결혼을 전제로 돈을 열심히 모았었고 또 저희 부모님이 저 결혼한다고 돈도 보태주셨어요. 그런데 그 남자는 그 무렵 자기 가게를 열고 싶어 했습니다. 번듯한 신혼집에 돈을 쓰기보다는 자기 가게를 여는데 미천으로 사용하고 싶어 했었죠. 그 남자가 그동안 번 돈은 시골에 있는 부모님과 동생들 학비로 주로 많이 썼기 때문에 모은 돈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결혼하는 데 있어서 제 돈이 전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그마저도 신혼집보다는 자기 가게를 여는 데 투자하고 싶다는 거였죠. 당연히 부모님이 아시면 탐탁치 않아 하실 것 같았습니다. 딸 시집 보내시면서 좀 번듯한 집에서 살라고 돈 보태주시는 건데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사위 빵집을 여는 데다 투자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 남자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돈을 남편 가게 여는 데 보태기로 했습니다. 대신 저희 신혼집은 방과 작은 주방 하나가 전부인 오래되고 낡은 다세대 주택으로 구하게 되었죠. 저희 부모님께 이 사실을 말씀드렸더니 너네 일이니 알아서 하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막상 저희 집에 오셔서는 집안 행색이 너무 옹색하다며 엄마가 많이 속상해 하셨습니다. 그 집은 다세대 주택에서도 제일 끝집이고 외져서 너무 춥고 바퀴벌레도 많이 나왔어요. 습하기도 해서 곰팡이도 잘 쓸었고 집도 많이 낡았었죠. 좀 좋은 데서 시작하라고 돈까지 보태줬는데 이게 뭐냐고 그러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 서방 믿어달라고 실력 좋고 성실한 사람이니 빵집으로 잘 성공할 거라고 그러면 좋은 집으로 이사 가겠다고 그랬습니다. 남편은 제 돈과 저희 친정에서 준 돈을 미천으로 본인의 빵가게를 열었어요. 남의 빵집 전전하며 일을 배운 지 12년 차쯤에 자기 가게를 연 것이었습니다. 본인 실력에 대한 자신감도 있었고 또 여러 빵집들에서 일을 하며 노하우도 나름 있다고 자부를 했었죠. 저도 남편의 빵이 참 맛있었고 또 새로운 재료를 사용한 레시피와 빵을 만드는 데 노력을 했기 때문에 남편의 가게가 잘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생각과 달리 남편의 가게는 잘 되지 않았어요. 위치가 별로였는지 아니면 주력할 만한 빵이 별로 없어서 그랬는지 손님이 많지 않았고 정말 근근히 운영이 될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 남편이 그러더군요. 미안하다고. 당신이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이랑 처가댁에서 결혼자금 쓰라고 한 돈까지 모아서 가게 차린 건데 운영비 빼고 나면 차라리 남의 가게에서 월급 받고 일하는 게 훨씬 나을 지경이라고요.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나가는데 돈은 안 벌리고 마음고생도 심하고 몸고생도 심하고 무엇보다 저한테 너무 미안하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말을 하는 남편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재료 준비 때문에 잠도 많이 못 자고 늘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속으론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했을까 싶기도 했죠. 저는 그런 남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당신 지금 너무 잘하고 있다고. 당신처럼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는 꼭 좋은 보답이 올 거라고. 그리고 내 돈과 우리 친정 돈으로 가게 차린 건 내가 판단하고 결정한 거니까 미안해할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랬죠. 우리는 결혼을 했고 한 배에 올라탄 거다. 폭풍우가 몰아닥쳐도 서로 의지하고 손잡아 주면서 때로는 배 안으로 들어온 물도 같이 퍼나르면서 그렇게 서로 의지하고 도와주면서 살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우리가 원하는 도착 지점에 와 있을 거라고요. 제 말에 남편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을 아내로 둔 것이 자신의 가장 큰 복이라고 말을 했죠. 남편과 저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비록 장사는 잘 안 되고 형편은 어려웠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가 가장 행복하고 가슴이 충만했던 때였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고 의지하고 용기를 붙돋아주며 살았으니까요. 그날 이후 남편은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지역에서 잘 되는 유명 빵집들을 틈나는 대로 돌아다니며 인기 있는 비결들을 찾아 나섰어요. 그전에는 그저 배운 대로 빵만 묵묵히 굽던 사람이라면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였죠. 잘 되는 곳의 특징이나 주요 고객층들이 어떤 빵을 선호하는지, 또 다른 곳의 빵을 접해보면서 우리 빵의 문제점은 무엇인지도 알아내려 노력했습니다. 남편의 가장 큰 장점은 흡수력이 좋다는 것이었어요. 인기 많은 빵집들의 장점이나 특징들을 인정하고 새로운 유행도 잘 받아들였습니다. 남편은 저희 동네에서 빵집을 이용할 만한 주요 고객층들도 파악하고 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빵도 적극적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어쩔 때는 집에도 안 들어오고 빵을 만들고 개발할 정도였죠. 저는 남편에게 쉬엄쉬엄 일하라고 하면서도 또 한편으론 저런 열정이 대단하다 싶어서 존경하기도 했습니다. 남편의 노력 덕분인지 손님은 갈수록 늘기 시작했어요.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 빵을 사려는 손님들이 점차 늘어나서 빵 나오는 시간에는 가게 안이 북적일 정도였습니다. 남편은 다양한 재료를 이용한 퓨전빵들을 많이 만들어냈고 그러한 도전 때문에 먼 지역에서도 저희 빵을 사러 오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남편의 빵집이 장사가 잘 되어갔고 그맘때 제가 첫째 아이도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 풀리고 있었기에 참 행복했던 때가 아니었나 싶어요. 저는 첫째 아이를 출산하고 연년생으로 둘째 아이도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맘때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었습니다. 그전 남편의 빵집이 잘 안 될 때는 제 수입에 의존해야 됐기 때문에 그만둘 수가 없었는데요. 이미 남편의 매출이 제 월급의 몇 배를 벌고 있었고 생활도 안정이 되었기에 저도 직장은 그만두고 육아에만 전념하기로 했거든요. 그렇게 5년 정도는 집에서 육아에만 전념을 했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였는데 아들은 나이에 비해서도 의젓하고 착하고 딸은 귀엽고 살가웠죠. 그맘때 남편의 가게는 확장 이전을 했어요. 이전에 운영하던 가게보다 몇 배나 더 큰 건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맘때 저희는 아파트로 이사도 갔습니다.
처음 결혼했을 때 그 작은 월세방에서 시작했고 그 후 20평대 빌라로 한번 이사를 갔다가 마지막은 40평대 아파트로 이사를 간 거였죠. 저는 그때 세상에서 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손꼽힐 정도로 잘 나가는 빵집을 운영하는 남편과 착하고 귀여운 아이 둘, 넓은 아파트와 부족함 없는 생활. 제 주변에서도 저보고 세상 부러울 게 없겠다고 잘 그랬고 저 역시도 그 모든 것이 다 너무 행복했고 감사했습니다. 저는 큰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부터 저도 남편의 빵집에서 일을 조금씩 돕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그맘때 2호점 준비를 하고 있었기에 제가 주로 1호점에 자주 가 있었죠. 저는 주로 빵 진열이나 손님 응대, 계산 등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2호점도 자리를 잘 잡았고 꾸준한 매출이 나왔습니다. 직원도 많아지고 남편에게서 빵을 배우려는 견습생도 점차 많아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저는 직접적으로 일을 하기보다 직원 관리 쪽으로만 일을 했었어요. 더 이상 매일 출근하진 않았고 필요할 때만 가는 정도였죠. 그렇다 해도 일주일에 3-4번 이상은 갔던 것 같아요. 저는 제 나름대로는 남편의 매장에서 제 역할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매장에서는 좀 엄격하고 무서운 사장님이었고 직원들의 고충도 꽤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점을 토로할 때는 남편보다는 주로 저한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았죠. 저도 적극적으로 직원들 얘기를 귀담아 들어주고 제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노력해 주었고요. 그래서 직원들이 일에 관해서 상담을 요청할 때는 주로 저에게 얘기를 잘 했었습니다. 그 후 남편의 사업이 좀 더 확장되고 커지면서 남편은 더욱더 바빠졌어요. 저 역시도 아이들을 케어하고 가게 일도 틈틈이 돕느라 꽤 바빴죠. 예전에는 남편과 종종 술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대화를 갖는 시간이 많았다면 시간이 갈수록 그런 시간은 줄어들었습니다. 어쩔 때는 각자의 스케줄이 바빠서 하루 종일 대화를 아예 안 하거나 얼굴도 못 보고 지나가는 적도 있을 정도였죠. 하지만 그런 게 특별히 잘못됐다거나 남편과 제 사이에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남편과 저도 나이를 많이 먹었고 늘 신혼초처럼 지낼 순 없었으니까요. 그냥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각자 할 일이 바쁘고 점차 서로에게 소홀해지는 것을요. 설령 대화가 많이 줄어들고 둘만의 시간을 갖는 일이 갈수록 줄어든다 한들 저는 그래도 남편과 저는 하나다. 우리는 절대 변할 수 없는 부부다. 라는 생각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둘째 딸까지도 대학 입학을 시켰습니다. 아이 둘 다 원하는 대학에 보낸 거니 제 할 일이 많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의 빵집들도 여전히 유지가 잘 되고 있었고 다른 지역에 3번째 빵집도 열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제 자식들도 다 대학 보냈고 우리도 여유를 좀 즐기고 살자고 그랬어요. 여행도 다니고 같이 운동도 배우자고요. 여태까진 삶에 치여서 살았다면 이제는 좀 삶을 즐기며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했죠. 그런데 남편은 사무점 준비로 한창 바쁜데 그럴 시간이 어디 있느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여전히 일에 미쳐 있다고 생각했고 참 한결같이 열정이 넘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진짜 미쳐 있었던 게 일이 아니라는 것을 머지않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2호점으로 갔던 때였어요. 저는 주로 1호점에서 관리 일을 하는데 가끔씩 2호점에 가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주차를 하고 가게로 향하고 있는데 직원 한 명이 가게 근처에서 통화를 하면서 훌쩍이는 겁니다. 제가 다가갔을 때는 전화는 끊고 훌쩍이고 있었죠. 가만 보니 저희 가게에서 빵 진열하고 계산 일을 하는 직원이었습니다. 이름은 이소정이고 20대 후반이었어요. 대학 졸업하고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다가 잘 안 돼서 그만두고 취업 준비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와중에 아르바이트로 저희 가게에서 일을 한다고 했고요. 싹싹하고 밝아 보이는 성격이 좋아 보여서 채용을 했었죠.
소정 씨, 괜찮아요? 제가 아는 체를 하자 소정 씨는 놀라면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사모님, 안녕하세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면서 가게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왜 그럴까 생각하며 가게 안으로 같이 들어갔습니다. 가게 안에는 남편도 있더라고요. 남편은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직원들을 혼내키고 있었고요. 그리고 소정 씨한테도 뭐라고 하더라고요. 이소정 씨, 근무 시간에 어딜 자꾸 나가? 죄송합니다. 한마디 했다고 눈물바람에. 남편이 호통을 쳤고 소정 씨는 고개만 떨구고 있더라고요. 무슨 일인진 모르겠지만 소정 씨의 풀 죽은 얼굴을 보니 너무 안쓰러운 겁니다. 그렇게 남편은 직원들에게도 한바탕 하고 저도 아는 체 안 하고 획 나가더라고요. 저는 다른 직원에게 사장님 왜 저러시냐 물어봤죠. 어제 빵 사간 손님이 계산 잘못했다고 컴플레인 걸었거든요. 근데 계산 담당이 소정 씨였는데 일 똑바로 못한다고 혼난 거죠 뭐. 그랬구나. 근데 소정 씨도 사정이 있는 게 배가 자꾸 아프다고 그랬거든요. 안색도 안 좋고. 병원도 잠깐 갔다 오고요. 컨디션이 안 좋아서 계산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몸이 아파서 그랬다는데 심정적으로 좀 짠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후 점심 식사 시간이 다가와서 직원들이 시간대로 나가서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저는 일부러 소정 씨한테 괜찮으면 같이 나가자고 밥 한 끼 사겠다고 했죠. 근처 식당으로 같이 가서 이런저런 대화도 나누었습니다. 아까 좀 속상했죠? 제가 잘못한 건데요, 뭐. 사장님이 일에 있어서는 워낙 철두철미한 성격이다 보니 직원들한테도 좀 예민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마음에 두진 말아요. 네, 감사합니다, 사모님. 나는 소정 씨 몇 번 안 보긴 했지만 그래도 사람이 성실하고 싹싹한 것 같아서 좋더라고. 나중에 취업해도 일 야무지게 잘할 것 같아요. 제 말에 소정 씨는 씁쓸하게 웃더군요. 취업 안 될 것 같아요. 연락 오는데도 없고. 어머, 그래요? 네, 그냥 여기서 계속 알바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나마 여기는 저 뽑아줬고, 사장님한텐 늘 감사해요. 저는 풀 주고 있는 그 모습이 어쩐지 짠하더라고요. 저도 자식 키우는 입장이다 보니 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힘내요. 소정 씨는 뭘 해도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어제 어디 아팠다던데. 아, 배가 좀 아파서요. 병원에 잠깐 갔다 오느라. 지금은 괜찮아요? 네. 많이 먹어요. 그렇게 식사를 하다가 소정 씨는 화장실을 간다며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런데 소정 씨 핸드폰이 울리더라고요. 소정 씨가 돌아오고 얘기해줬죠. 전화 왔던데 혹시 남자친구예요? 네? 아, 네, 뭐. 어머,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전자제품 매장에서 일해요. 어머, 그렇구나. 그렇게 저는 소정 씨와 식사를 하고 다시 빵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정 씨는 저보고 일부러 신경 쓰고 위로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제 딴에는 저희 남편 빵집에 일해주는 직원들, 알바생들, 열심히 일해주는 게 진심으로 고맙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챙겨주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하지만 또 한편으론 남편을 위해서 직원들을 잘 챙기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그맘때 제가 소문을 들어보니 저희 남편 가게가 직원들이나 알바생들 사이에선 악평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월급에 비해서 일도 너무 많이 시키는 데다 사장이 툭하면 소리 지르고 인격적으로 무시도 많이 한다고요. 그래서인지 남편의 빵집은 직원들도 자주 그만두는 편이고 새 직원도 자주 구하는 편입니다. 제가 지켜봐도 남편은 직원들에게 함부로 하는 편이기도 하고요. 경영에 관련해서 제가 입대는 걸 싫어하다 보니 남편에게 뭐라 말할 수는 없지만
제 입장에선 매장에 남아서 묵묵하게 일해주는 직원들에게 고맙기도 하고 또 그만두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더 챙기고 싶거든요. 직원이 자꾸 그만둔다는 것 자체가 운영에 차질이 생기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남편과 남편의 가게를 위해서 제가 직원들을 더 챙기려고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월급은 제가 관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떡값 같은 것도 따로 챙겨주려고 하고 선물도 종종 챙겨줄 때가 많았죠. 그래서 직원들도 고충사항을 저한테 얘기하는 경우도 많고 어떤 직원은 사장님 때문에 그만두고 싶은데 사모님 봐서 그냥 참고 다닌다는 직원도 있었어요. 제 딴에는 그런 것도 제 역할이려니 하고 직원들에게 좀 더 신경을 쓰려고 한 거였죠. 그런데 제 앞에선 고맙다고 했던 소정 씨가 뒤에선 딴소리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2호점에 가서 관리 좀 해달라고 했고 그날은 2호점으로 오픈 시간에 맞춰 출근을 했을 때였습니다. 저는 탈의실 쪽에 있는 화장실이 있어서 가는데 우연찮게 탈의실에서 직원들이 나누는 대화 내용을 듣게 되었어요. 어제 박 기사님도 일 때려칠 뻔했잖아. 사장님이 빵을 이따위로 만드냐고 너나 먹으라고 얼굴에 빵 집어 던져서. 정말요? 하여튼 사장님 하는 거 보면 진짜 괴팍하고 정 떨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 왜 그러실까? 평소에는 좋은 분이신데. 뭐가 좋아. 나는 여기서 일하면서 사장님 좋다고 느낀 적 한 번도 없어. 일도 엄청 부려먹고. 뭐 사모님이야 워낙 좋지. 직원들 신경 많이 쓰려고 하고 월급이나 복지 좀 개선해주라고 사장님한테도 자주 얘기해주시고. 물론 사장님이 사모님 얘기는 안 듣는 것 같지만 그래도 난 사모님은 좋아. 인간적으로도. 그래요? 저는 별로. 왜? 저번에 사모님하고 식사도 하지 않았어? 소정씨 울었다고 사모님이 달래주려고 그런 것 같은데. 네, 했어요. 뜬금없이 밥 먹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더 어이없던데요. 왜? 사모님 한 번씩 직원들 밥 사주셔, 돌아가면서. 그날은 사장님한테 혼났다고 사주신 거잖아요. 솔직히 자기가 밥 사주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위로라고. 그냥 안 먹고 말지. 에이, 소정씨. 사모님 진심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사모님 딴에는 걱정돼서. 진심은 무슨 진심이요? 저 그때 어이없었는데. 왜? 자기가 뭐라도 됐냐. 밥 사줄 테니까 기분 풀어라. 그거잖아요. 사모님하고 밥 먹는 게 뭐 대단한 일인가요? 자기가 뭔데? 소정씨, 그 말은 좀 심했다. 그리고 저 사장님한테 혼난 거 별 생각 없었어요. 제가 잘못한 거 혼내신 건데요, 뭐. 사장님이 괜히 그러실 분도 아니고요. 오히려 사모님이 나서서 그러는 게 뭐 동정하는 것 같기도 하고 더 기분 나쁘던데요. 그래? 그렇게 생각하면 뭐 어쩔 수 없고. 저 먼저 나가겠습니다. 저는 대화 내용을 듣다가 놀라서 화장실로 몸을 숨겼습니다. 소정 씨가 저렇게 생각을 했구나. 저도 좀 놀라고 한편으론 민망하더라고요. 제 딴에는 혹시 사장님한테 혼나고 상처받았을까봐 신경 쓰여서 그렇게 한 건데 뒤에서 저런 식으로 말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날 소정 씨랑 이런저런 대화도 많이 하고 분위기도 괜찮았던 것 같은데 사실은 나랑 식사 자리가 불편하고 싫었나 보다 생각이 드니 내가 오버한 것 같고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았죠. 머쓱하기도 하고요. 내 호의가 다른 사람에겐 불편한 일이 될 수도 있겠구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소정 씨는 갑자기 빵집을 그만두었습니다. 저도 몰랐다가 다른 직원 통해서 듣게 되었어요. 무슨 이유로 그만두는지는 얘기 안 했고 그냥 그만두겠다고 사장님에게 말했답니다. 결국 그만뒀구나 생각하며 저도 그냥 잊어버리게 되었죠. 그런데 왜 갑자기 일을 그만두었는지 그 진짜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집에서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오랜만에 대청소라 집안 곳곳을 정리하고 있었죠. 남편 서재방도 치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의 서랍에서 우연찮게 그것들을 발견하게 되었던 겁니다. 바로 이혼 서류였습니다.
남편 부분은 다 작성이 되어 있었고 제 부분은 비어져 있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머리가 멍해지더라고요. 남편이 저 몰래 이혼 서류를 쓰고 들고 있었다니요. 너무 충격이 컸습니다. 남편은 저 몰래 저랑의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니까요. 저랑 남편의 사이가 좀 소원해지긴 했지만 심각한 건 아니었습니다. 신혼 때처럼 서로 알콩달콩한 사이가 아니다 뿐이지 중견 부부 정도 되면 누구나 그렇게 지내잖아요. 딱 그 정도였습니다. 특별하게 싸우거나 부딪히거나 문제가 있는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저 몰래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충격이란 정말 말도 못할 정도였죠.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멍하게 그 방에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이 왜 이랬을까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이 집에 들어오는 소리에 저는 그 종이를 들고 나갔죠. 바로 이게 뭐냐고 따져 물으니 남편도 놀라더라고요. 저한테 이혼 서류를 주고 싶어서 작성은 했겠지만 제가 이런 식으로 먼저 찾을 거라고 생각 못했을 테니까요. 왜 남의 서랍을 뒤져? 뒤진 게 아니고 정리해 준 거야. 말 돌리지 말고 이게 뭐냐고. 뭐긴 뭐야. 이혼 서류지. 나랑 이혼하고 싶어? 그래서 몰래 이런 거 준비했어? 제 말에 남편은 아무런 대꾸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얘기 좀 하자고 거실로 나오라고 했죠. 그렇게 한참을 기다리니 옷을 갈아입은 남편이 옆에 와서 앉더라고요. 저는 배신감 때문에 눈물까지 날 지경이었습니다. 이혼하자는 이유가 뭐야? 여자 생겼어? 무슨 여자? 그럼 뭔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나 당신이랑 같이 산 지 24년이야. 24년 동안 부부로 살았으면 그에 맞는 예의는 지켜줘야지. 입 꾹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그만이야? 최소한 왜 이혼하고 싶은지 그 이유에 대해서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남편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더라고요. 얘기 안 할 거야? 이혼 서류까지 썼으면 나한테 어쨌든 이혼하자고 말하려고 한 거 아니냐고. 여자 생긴 거지? 맞지? 남편은 그 말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 변명을 떠올리는지 눈알을 굴리는데 그 모습이 너무 파렴치하고 소름 끼치더라고요. 여자야? 어떤 여자야? 진짜 얘기 안 해? 내 식대로 알아봐? 뭘 알아봐? 어쩔 건데? 말 안 하면 내가 알아서 알아볼 거야. 그리고 내가 알아보게 되면 나도 그냥은 안 넘어가. 내 목숨 걸고 당신 망하게 할 거야. 아, 왜 이렇게 오바야? 알았어. 얘기할게. 그래, 어차피 얘기하려고 했는데. 얘기해봐. 여자 있는 거 맞고 그 여자를 많이 좋아해. 이렇게 가슴 떨려본 것도 오랜만이고. 남편 입에서 다른 여자 때문에 가슴이 떨린다는 말을 듣는데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어떤 여자길래? 저번에 동창회 간다더니 거기서 만난 여자지?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그때 뭐 오랜만에 동창 한 명 나왔다더니 그 여자야? 내가 알아봐? 아, 아니라니까. 그럼 누군데? 소정이라고. 뭐? 이소정. 우리 매장에서 일했던. 저는 남편의 말에 귀를 의심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만두었다는 그 여자가 남편의 내연녀라는 거예요. 제가 믿을 수 없었던 건 둘의 나이 차이만 해도 20살 이상이 난다는 거였습니다. 한마디로 딸버린 여자였어요. 뭐? 이소정? 그래. 지금 딸버린 여자랑 바람이 났다는 거야? 무슨 딸버리야. 걔 몇 살이야? 그때 27인가 8인가 그러지 않았어? 당신 미쳤어? 당신 딸이 20이야. 딸뻘이잖아. 아, 그게 뭔 상관인데. 서로 마음 통하고 좋아한다는데. 저는 남편의 말에 뒷목 잡고 쓰러질 뻔했습니다. 바람 폈다고 했을 때 당연히 남편 또래의 여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갔었다던 동창회를 의심한 거죠. 그런데 나이 차이가 그렇게 나는 딸뻘이나 다름없는 여자를 좋다고 이혼까지 해달라는 겁니다.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남편이 너무 비상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제정신이야? 진짜 그 어린 게 좋다고? 당신이 뭐라고 하든 나 소정이랑 서로 좋아하는 사이야. 이제라도 소정이랑 같이 살고 싶어. 미쳤느냐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나이 10 넘은 아저씨가 20대 후반, 그것도 가게 알바생이랑 바람. 당신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벌써 치매야? 말 함부로 하지 마. 저는 그 자리에서 까무러쳤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이혼을 준비했다는 것도 충격인데 그 상대가 더 충격이었죠. 정말 1시간 넘게 머리가 새카매져서 멍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죠. 그래서 걔랑 살고 싶으니까 이혼해달라고? 그래, 내가 이 집은 당신 줄 생각이야. 그러니까 이거 먹고 떨어져라 이거야? 당신 자식들 생각은 안 해? 우리 영호랑 혜진이가 뭐라고 생각할까? 아버지가 딸버린 여자랑 바람나서 평생 같이 산 엄마를 저버린다는데. 이거 소문나면 자식들 앞길까지 망치는 거야. 그걸 몰라? 지들 다 키워주고 대학교까지 보내줬음 내 할 일 다 한 거야. 그럼 지들이 살아야지. 그게 아버지가 돼서 할 소리야? 나 영호랑 혜진이 뒷바라지 할 만큼 했어. 걔네가 내 덕분에 그 좋은 대학 다 입학한 거 아니야. 내가 오죽 투자했어? 당신도 마찬가지야. 내 돈으로 호의호식하고 살았잖아. 당신 팔자에도 없는 사모님 소리 들어가면서 이 넓은 집에서 떵떵거리면서 살았잖아. 여태까지 모자람 없이 내 덕에 잘 살았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당신이나 애들이나. 내가 언제까지 생해야 돼. 나도 남자고 내 인생이 있어. 이제라도 내가 사랑하는 여자, 가슴 떨리는 여자랑 남은 인생 같이 살고 싶어. 누가 들으면 하나부터 10까지 다 당신이 일궈낸 건 줄 알겠어. 나는 놀았어?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 줄 알아? 애초에 당신 가게 시작한 것부터가 내 돈이야. 우리 부모님 돈이고. 그건 까먹었어? 자리 못 잡고 빌빌거릴 때도 나 죽어라 이러면서 생활비 내고 당신 자리 잡게 기다려줬어. 이제 와서 먹고 살만해지니까 전부 다 당신이 잘한 것 같고 나나 우리 애들은 당신 피나 빨아먹는 거머리로 보여? 사람이 어떻게 이래? 그래, 고맙다 아주. 당신 돈이랑 처가 돈으로 내가 가게 차린 거 그거 아주 눈물나게 고마워. 당신이랑 처가 식구들이 아주 귀에 딱지가 않도록 얘기해서 까먹을 수도 없어. 그래서 내가 보란듯이 성공했잖아. 잘 돼서 당신 부족함 없이 살게 했잖아. 그럼 된 거 아니야? 내 할도리 한 거 아니야? 내가 뭘 그렇게 대단하게 누리고 살았다고? 사모님 소리 들어가면서 이 넓은 집에 돈 걱정 하나 없이 살았는데 그게 누리고 산 게 아니야? 그래서 이제는 딴 마음 먹은 거야? 그 어린 년 만나서 네 인생 살고 싶다고? 그래, 너나 나나 남녀로서는 완전 끝 아니야. 나 어쩔 때는 네 뒷모습만 봐도 속이 갑갑해져 오더라. 무슨 족쇄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속이 갑갑해져 왔다고. 내가 남은 인생 왜 그러고 살아야 되냐. 남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남편은 이소정 그 여자에게 단단히 미쳐 있었어요. 남편은 이 집을 줄 테니 이혼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해줄 생각 없다고 했어요. 제가 미쳤나요?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주겠나요? 저는 남편의 뒤늦은 배신에 정말 죽고 싶을 만큼 괴롭고 힘든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남편은 이혼 통보 후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혼해달라고 설득하는 문자만 보낼 뿐이었죠. 참다 제가 집에 안 들어오고 밖으로 나돌면 이소정 찾아내서 가만 안 두겠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그날은 집으로 왔습니다. 그러더니 제 얼굴 보자마자 또 이혼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이혼해줘. 이렇게 질질 끄는 거 의미 없어. 이소정 찾아가서 너 죽고 나 죽자 한번 해볼까? 무슨 이혼인데? 내가 왜 해줘야 되는데? 바람, 그래, 나가서 그년 만나. 나랑 더 이상 부부로 안 살아도 돼. 근데 나도 억울해서 이혼은 못 해주지. 내가 왜? 누구 좋으라고? 그 말에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심보 진짜. 그리고 이소정 찾아가지 마. 아이고, 끔찍도 하셔라. 내가 지금 눈에 뵈는 게 있는 줄 알아? 이소정도 당신도 다 죽여버리고 나도 목매고 싶은 심정인데 참고 있는 줄 알아. 어디 지금이라도 찾아가 봐? 가서 칼부림해볼까? 하자 남편이 그러더군요. 그만 좀 해. 진짜 질리네. 그리고 소정이 임신했단 말이야. 어딜 자꾸 찾아간단 거야?
저는 이건 또 뭔 말인가 싶어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 임신? 그래. 니들이 아주 미쳤구나. 바람도 모자라서 임신. 이소정 그녀는 지 아빠 뻘되는 사장하고 바람피면서 임신까지 했대? 당신이랑 그년이 제정신이야? 그래서 이제 와서 갓난아이 낳아서 애아빠 노릇이라도 하고 싶어. 우리 자식들 눈에선 피눈물 나도 그 여자랑 애 낳고 그렇게 살고 싶어. 그래. 내 애 가졌다는데 어떻게 모른 척해. 영호랑 혜진이는 이미 다 컸고 성인 아냐. 이제 지들 일은 지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대단하다 대단해. 임신이라니 부끄러워서 어디 말도 못하겠네. 그러니까 질질 끌지 말고 이혼해줘. 이 집 넘겨준다니까? 그 입 닥쳐. 너랑 나랑 산 세월이 얼만데 어디서 적선하듯이 이 집을 준다만다 하고 있어? 설령 이혼한다 해도 재산은 반반이야. 그것도 모르니? 이 집은 당연히 내 건데 어디서 네가 준다만다 하고 있냐고. 왜 이 집이 네 거야? 내가 힘들게 번 돈으로 샀는데. 너는 집에서 놀았잖아. 뭐가 어째? 이 집 준다고 할 때 좋게 이혼해줘. 웃기지 마. 네가 뭔데 이혼해달라 말아요? 절대 이혼 안 해주지. 나이 적지도 않은데 심보 그렇게 더럽게 쓰지 마라. 이혼 결정 나면 연락하고. 남편은 그렇게 말하더니 또다시 집을 나갔습니다. 남편의 미친 행동에 저는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었죠. 그냥 확 다 터트려버리고 너 죽고 나 죽자 해볼까 싶기도 하고 그냥 더러운 꼴 그만 보고 이혼할까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남편 하는 짓이 너무 괘씸하고 배신감이 커서 이혼은 못 해주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크기도 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매장에 나갈 이유도 없었기에 몇 달 동안 안 나갔었죠. 그런데 하루는 남편 매장에서 일하던 직원이 연락이 와서는 일을 그만두기로 했다며 가기 전에 저를 한번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남편 일에는 이제 나서고 싶지도 않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일했던 직원이기에 마음이 쓰여 가게로 간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맘때 3호점 오픈 때문에 타 지역에 주로 가 있었기에 남편은 가게에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렇게 2호점을 갔습니다. 영문을 모른 채 몇 달 만에 저를 본 직원은 좀 놀라더라고요. 사모님, 요즘 다이어트 하세요? 너무 마르신 것 같아요. 얼굴이 헬스케지셨는데. 아, 그냥 요새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어머, 괜찮으세요? 그래서 거의 안 나오신 거군요. 제가 괜히 뵙자고 했나 봐요. 아니에요. 일 그만둔다고? 네, 남편이 직장을 옮기게 돼서요. 사장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만두기 전에 사모님 얼굴 한번 뵙고 싶어서. 1호점으로만 가시나 싶었는데 1호점에도 잘 안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몸이 아파서 그러신 줄 몰랐네요. 얼른 쾌차하세요. 고마워요. 경미 씨 일 그만둔다니까 아쉽네. 일 참 잘해줬는데. 거기 가서도 잘 지내고요. 네. 그렇게 직원과 얘기를 나누는데 직원이 갑자기 고개를 돌리더니 그러는 겁니다. 어머, 저 남자 또 왔네. 고개를 돌려보니 웬 남자가 들어오더라고요. 손님 아니에요? 아니요. 손님 아니고 이소정 씨 찾아온 남자요. 이소정 씨요? 저는 그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그 내연녀 이름이 나왔으니까요. 저는 그 남자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저번에 남자친구가 있다고 했는데 그 남자가 이 남잔가 싶기도 했죠. 또 오셨네요. 이소정 씨 그만둔 지 꽤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저기 그래도 집 주소나 연락처 같은 거 남아있지 않나요? 그런 걸 함부로 알려드리긴 그렇죠. 저 소정이 남자친구거든요. 부탁 좀 드릴게요. 그 남자는 역시나 이소정 남자친구였습니다. 이소정은 내 남편이랑 바람나서 애까지 가졌는데 남자친구라는 이 사람이 우리 빵집을 왜 찾아왔지 싶더군요. 저는 이 빵집 주인인데요. 이소정 씨 남자친구라고요? 아, 예. 안녕하세요. 실은 소정이가 연락이 두절된 지 한 달이 넘어서. 저는 황당한 기분으로 물었습니다. 남편이 이혼을 요구한 지도 5개월이 넘어가는데 한 달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 달이요? 이소정 씨랑 한 달 전까지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갑자기 잠수를 타서 연락은 안 받고 집이라도 찾아가고 싶은데 제가 집 주소를 모르거든요. 전에 소정이가 여기 근무했었다는 건 알아서 주소라도 좀 어떡해. 진짜 남자친구 맞아요? 그럼요. 근데 어떻게 집 주소도 모르고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집에도 못 데려다 주게 하고. 근데 저 꼭 연락해야 되거든요. 뭐 때문에요? 이소정 씨가 그렇게 연락을 두절했으면 그건 개인 사정인데 우리가 함부로 주소를 알려줄 순 없죠. 실은 소정이가 이런 말까지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면서 그 얘기를 들려주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은 저는 너무 놀라서 자리에서 튀어오를 뻔했습니다. 그 남자와 얘기를 더 나눈 뒤 저는 많은 생각에 빠졌어요. 그전까진 절대 이혼 못 해주겠다. 누구 좋으라고 이혼해주나 라는 생각이었는데 그 남자가 찾아온 뒤로 제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쩌면 이혼을 해주는 것이 진짜 남편에게 복수하는 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오랜 생각을 끝으로 남편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로 불렀죠. 원하는 대로 이혼해 줄 테니 재산 관련해서 협의하자고요. 남편은 제가 이혼해 준다고 하니 신나서 한달음에 오더라고요.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좋다고 저렇게 오는 꼴이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왜 마음이 바뀌었어? 이혼해 준다고 하니 그리 좋든? 무슨... 당신하고 별로 얘기 나누고 싶지 않으니까 변호사 앞에서 얘기하자고. 그렇게 남편과 저는 변호사 앞에서 재산 분할에 관한 협의를 했습니다. 제 조건은 집 하나와 2호점 가게 하나를 받는다는 것이었어요. 남편은 당연히 펄쩍 뛰었죠. 하지만 제가 단호하게 그랬습니다. 나 당신이랑 결혼 생활 20년 넘었어. 법적인 재산 분할을 해도 반반이야. 당신이 싫고 말고 할 것도 없어. 게다가 당신이랑 그 여자 상대로 상간녀 소송 진행할 수 있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당신이랑 그 내연녀의 추악하고 더러운 일들 다 소문낼 수도 있어. 불륜해서 본처 버렸다는 소문 나면 그 빵집이 계속 잘 될까? 어디 그렇게 해줘? 내가 못할 것 같아? 제 말에 남편은 우물쭈물 말도 못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내가 많이 양보하는 거야. 최소한 1호점은 안 건드린다잖아. 상간소송도 안 한다고 했고. 가정 내팽개치고 바람피고 거기다가 내연녀가 애까지 가진 상황인데 나 정도면 아주 고상하고 깔끔하게 보내주는 줄이나 알아. 이렇게 내가 가지기로 하고 협의할 거면 이혼해주고 아니면 그냥 없던 일로 해. 나 이렇게 살아도 아무 문제 없어. 네가 그렇게 끔찍하게 여기는 그 여자는 그냥 미혼모로 살면 되는 거고. 어쩔래? 제 말에 남편은 고민하더라고요. 하지만 결국은 제가 원하는 대로 재산 분할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상간소송은 하지 않기로 했고 소문도 내지 않기로 했고요. 저도 원하는 재산은 받았으니 알겠다고 하고 이혼에 협의를 했어요. 남편은 이소정한테 단단히 미친 상태이기 때문에 집과 2호점을 저한테 넘겨도 제가 이혼만 해주면 된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사실상 규모로 치면 1호점보다 2호점이 더 큽니다. 그 2호점은 제가 단독 사장으로 갖기로 하고 저희 살고 있는 아파트까지 제가 갖기로 하고 협의 이혼을 하게 되었죠. 나중에 딴소리 할 수 없게 변호사가 서류도 다 마련해 주었고 절차도 마무리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저는 일사천리로 협의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전했고 아이들도 남편에게 큰 실망을 했죠. 특히 딸아이는 아빠 안 볼 거라고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딸에게 아빠 안 보고 싶으면 안 봐도 된다고 네 마음 가는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저 같아도 딸버린 여자랑 바람나서 애까지 가졌다는 아빠는 보고 싶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속전속결로 이혼이 마무리가 되는 걸 보면서 속 시원하기도 또 허무하기도 했어요. 부부로 살아온 세월이 참 길었는데 이혼은 협의하고 나니 빠르게 끝이 나더라고요. 남편은 이혼 확정일 날 저에게 묻더군요. 절대 이혼 안 해준다더니 왜 생각이 바뀌었냐고요. 저는 그 말에는 대답하지 않고 도리어 물었습니다. 이소정은 애 낳았어? 다음 달. 벌써 그렇게 된 건가?
기분 어때? 나이 50 넘어서 애 아빠가 된 기분이? 비꼬지 말고. 내 맘이야.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이소정이랑 애 낳고 잘 살아. 처자식 버리고 선택한 사랑인데 행복해야지. 저는 그렇게 말한 뒤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그렇게 2호점을 맡아서 운영을 했어요. 2호점이긴 하지만 이름만 쓰는 거고 독자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가끔 직원들에게 1호점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는데 남편이 이혼하고 이소정이랑 본격적으로 같이 살게 되고 나니 이소정이 그때부터 대놓고 사모님 행세를 하더랍니다. 출산한 애는 자기 친정 엄마한테 맡겨두고 지가 나와서 사모님 행세하며 지보다 나이 많은 직원들한테 콧대 세우고 일 시켜먹고 한다는데 그거 전해 듣는데 부끄럽지도 않나 싶어서 참 가짱고 황당하더라고요. 아빠뻘인 사장이랑 바람나고 애까지 낳은 건데 창피한 줄도 모르고 뻗쳐 다닌다는 게요. 애초에 아빠뻘인 사장하고 바람나고 애까지 가졌다면 멘탈이 보통 멘탈은 아니겠죠. 직원들이 뒤에서 뭐라고 하든 고개 빳빳이 들고 다닌다는데 뻔뻔함이 대단했어요. 그런데 그 짓도 그리 길게 가진 못했습니다. 저는 얼마 뒤 1호점에 있는 직원으로부터 제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거든요. 저를 찾아와서 이소정 전 남친이라고 했던 그 남자 기억나시나요? 그 남자가 1호점을 찾아간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가게가 통째로 뒤집힌 거죠. 왜냐고요? 그 전에 제가 이혼에 대해 갈팡질팡 고민할 때 그 남자가 이소정 찾는다고 가게에 찾아왔을 때요. 그때 제가 이소정 왜 찾느냐고 하니까 저한테 했던 말이 이소정이 자기 애를 임신했는데 연락이 두절됐다는 얘기였거든요. 제 전 남편 애가 아니라 그 남자의 애라는 겁니다. 저는 그 남자에게 본인 애라는 게 확실하냐고 물었더니 펄쩍 뛰며 당연히 자기 애라고 하더라고요. 그 남자 말로는 이소정이 임신을 했고 그 남자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소정이 애는 지우겠다고 문자 한 통 남기고 잠적을 했다는 겁니다. 그 남자가 이소정을 찾아 헤맸다는데 사실 이소정은 그 애를 제 전남편 애라고 속이고 전남편과 동거를 하고 있을 때였던 거죠. 나이도 어린 게 진짜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전남편과 그 남자 사이에서 바람을 피고 있다가 그 남자 애를 임신을 했는데 전남편이 돈도 훨씬 많고 해줄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해서인지 전남편 애라고 하고 잠적을 한 것 같았죠. 저는 그 얘기를 전해 듣고 나서 이혼을 하겠다고 결심을 바꾼 것이었고요. 전 남편은 본인 애도 아닌데 본인 앤 줄 알고 키울 거고 그것이야말로 제가 해줄 수 있는 복수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가게를 찾아왔고 그 일로 당연히 전 남편도 모든 걸 알게 된 거죠. 전 남편이 아이 친자 검사 맡겼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진짜 전 남편 아이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전 남편하고 그 남자하고 가게에서 멱살잡이까지 했다는데 전 남편도 덩치가 크고 성질이 더럽거든요. 전 남편이 그 남자를 때렸다고 했고 그 남자는 그걸로 전 남편을 고소까지 했답니다. 게다가 이 사실을 다 알게 된 전 남편이 화가 나서 이소정한테도 손찌검을 했다고 했고 전 남편에게 맞은 이소정 역시 전 남편을 상대로 고소를 했대요. 한마디로 전 남편은 이혼까지 했는데 내연녀가 자기 뒤통수 친 거고 애도 친자가 아니고 내연녀는 물론 내연녀 남친한테까지 폭행 고소를 당한 상황인 거죠. 그 얘기 전해 듣는데 언젠가 이렇게 될 줄은 알았지만 생각보다 빨리 그 끝이 왔구나 싶더라고요. 완전 쑥대밭이 따로 없었다는데 그 광경을 직접 못 본 건 아쉬웠습니다. 다만 그 광경을 직접 목격한 손님들 사이에선 소문이 파다하게 다 퍼졌죠. 그 베이커리 사장이 본처 버리고 어린 내연녀랑 바람이 났는데 그 자식이 친자식이 아니었다라는 소문이 동네에 쫙 깔린 겁니다. 저는 이 일에 대해서 소문을 내지 않겠다고 전 남편과 약속을 했었는데 전 남편 지 스스로 소문을 다 낸 셈이었습니다. 자기 발등 자기가 찍는다는 게 이런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 소문 때문에 전 남편이 운영하는 1호점은 손님까지 많이 발길을 끊었고 제가 운영하는 2호점은 손님이 더 늘었어요. 저한테 사정을 물어보시는 손님들도 있었는데
저는 그냥 별말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 어쨌든 전 남편 인생은 완전 고꾸라졌죠. 준비 중이던 3호점까지도 무산되었으니까요. 자승자박이라고 누굴 탓하겠나요? 뒤늦게 저한테 전화해서 자기가 잘못했고 어리석었고 절절한 눈물의 반성을 하더군요. 자식들에게도 미안하고 어쩌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네 옆에서 평생을 같이 살았던 나한테 보고 있으면 속이 갑갑하다고 그랬지? 나한테 그런 상처 주는 말 쏟아내면서 이혼해달라고 매달렸던 게 너야. 내가 미친놈이었지. 맞아. 너 미친놈이야. 사람이면 네가 나한테 그러면 안 돼. 우리가 나이 먹어서 사랑이란 감정은 흐려질 수도 있어. 하지만 인간이라면 의리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너는 그 의리까지 저버린 거야. 그래서 내가 이 모양 이 꼴 됐잖아. 누굴 원망하겠니? 그 예전에 내가 그랬지. 우리는 한 배 올라탔다고. 근데 네가 그 배에서 내린 거잖아. 네가 자초한 거잖아. 자유롭게 살고 싶다며. 이제 자유 됐네. 처자식들 다 네 곁에서 떠나고 네가 원했던 그 자유 실컷 즐기면서 살아. 나한테는 다시는 연락하지 말고.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은 말 다 쏘아붙이고 전화 끊었습니다. 남편이 본인이 잃은 것이 무엇인지 오랫동안 곱씹고 후회하며 살길 바랍니다. 20년 넘게 같이 살았던 전 남편과 그렇게 헤어지고 저도 힘들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제 마음은 가벼워지더군요. 그리고 이제는 제 자신을 많이 보살피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제가 가장 많이 깨달은 건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고 내가 나를 보살피고 아끼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나를 존중해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가 아니라 제 이름으로 이제는 행복하고 찬란하게 살아가려 하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